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6월 2일 월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관세 우려 속에 등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미중 정상 통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장을 반등으로 이끌었습니다. 금 가격이 3주 내 최고 상승세를 보이면서 2.74% 급등했고요. 메타 플랫폼스 AI 광고 적용 소식에 3.62% 급등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08% 강보한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0.67%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0.41% 상승한 가운데 중소형지수 러셀 2000 0.19% 상승했죠. 주요 지수가 모두 하루 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변동폭은 나스닥이 1.42%, S&P 500이 1.3%, 다우가 1.11%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러셀 2000의 변동폭 1.32% 기록한 가운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7% 상승, 역시 하루 만에 반등했고요. 변동폭은 1.88%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 적용한다고 발표한 이후 관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 월요일 장전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후 경제지표 발표 확인한 후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제지표는 모두 좋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죠. 5월 제조업 PMI가 S&P 글로벌과 ISM 모두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고 4월 건설 지출 역시 전월 대비 0.4% 감소세를 나타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던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통화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특히 오후 2시 백악관이 이번 주 내에 두 정상 간의 통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급등세를 띠면서 결국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달러화를 제외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유가 금이 크게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은 104,700달러 선으로 소폭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주 내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무려 2.74% 급등한 가운데 유가도 WTI 기준으로 오늘 3.85%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다우가 19개, 나스닥이 64개, 그리고 S&P 500이 242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상대적으로 S&P 500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산업재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는데요. 에너지가 1.15%, IT가 0.89%,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0.61%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7 동향 살펴보죠.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 CNBC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55% 상승한 33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개 종목 중에 2개를 제외하고 5개가 상승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가 오늘 3.62% 급등했고요. 엔비디아가 1.67%, 아마존이 0.8%, 애플이 0.42%, 마이크로소프트 0.3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1% 넘게 하락했고요. 알파벳이 1.58%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 먼저 애플은 WWDC 발표 목록에서 시리의 AI 업데이트가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지난 실적 발표 때 팀 쿡 CEO가 조금 더 깊이 있게 AI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이 이런 맥락을 깔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 흐름이 이틀 때 이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와 협력해서 사이버 위협 행위자의 식별과 추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오늘 1.65% 상승,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아마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오는 2032년까지 연간 최대 160억 달러의 비용 효율성 개선이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액의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 230달러에서 248달러로 상향 조정했죠. 알파벳은 반독점 행위 관련 주주소송 합의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5억 달러를 투입해서 전사적인 준법 감시 조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이와 함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뉴스가 아무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퍼블렉서티와 AI 기능 도입을 위해서 광범위한 협상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갤럭시에서도 구글 검색이 좀 밀리지 않겠나 하는 위기감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타 플랫폼스 오늘 급등했는데요. 연말까지 AI를 활용해서 광고 제작과 운영을 전면 자동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광고 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오늘 5월 노르웨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3% 급증한 2600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유럽 지역에서는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주가 하락세로 연결되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이 다시 3조 달러대 시가총액 회복했고요. 아마존과 알파벳이 2조 달러대 기록 중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1조 6,860억 달러, 그리고 오늘 브로드컴이 7위에 올라 있습니다. 1조 1,690억 달러로 테슬라를 제치고 7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시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반면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감이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PC 소비재 섹터에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홀세일이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또한 IT 섹터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일부 정보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양상,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락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네요.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업체인 스틸다이내믹스와 누코어가 10%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전격 인상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이와 함께 클리블랜드 클리프 오늘 23.16%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아왔는데요. 스틸 다이내믹스가 7%대, 그리고 누코어가 34%대, 그리고 클리블랜드 클리프는 66%대의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상품, 그러니까 커머디티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광업체인 뉴몬트가 5.43%,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머뭇댔네요. 프리포트 맥모란도 4.34%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비스트라 오늘 4.3%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약세 흐름을 보인 것이 이번 주에 반등세로 나타나는 듯 합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S&P 500 기준으로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태양광 모듈 업체인 퍼스트솔라가 5.3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스트만 케미칼 주가 하락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부가 24개의 청정 에너지 및 기후 프로젝트에 대한 37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취소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계약 재검토 소식이 전해진 델 테크놀로지스의 영향으로 레이도스 홀딩스 역시 4.63%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델 테크놀로지스도 2.8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메타 플랫폼스의 AI 활용, 광고 제작 및 운영, 자동화 말씀드렸죠? 이에 따라서 광고 커뮤니케이션 업체인 옴니콤 그룹이 4%대 하락했고요. 인터퍼블릭 그룹 오브 컴퍼니스도 3%대, 그리고 WPP도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철강건세 인상 소식에 철강 업체들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철강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 중에 하나죠. 자동차 업종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3.87%, 포드 모터가 3.85%, 스텔렌티스 3.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 중에 캔베이스 식음료 업체죠. 0.6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24억 8천만 달러, EPS가 0.7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고요. EPS는 3%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EPS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가정용 식사와 음료 사업 부문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간식 사업 부문은 크게 부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엇갈린 실적과 부진한 마진과 현금 흐름,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유지를 발표한 방위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스 인터내셔널 13%대 급락세 보였고요.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고속 데이터 인프라 연결 솔루션 업체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 홀딩 9%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포츠 베팅세 인상 소식에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래프트킹스가 6%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일리노이스 의원들이 스포츠 베팅의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주가가 6% 가까이 하락했고요. 동종업체인 플러터 엔터테인먼트도 2.72% 하락했고, 우리 갬블링 업체들의 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윈 리조트 3%대 하락했고요. 이와 함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2.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보잉이 오늘 2%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대형 항공기 계약을 잇단 수주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내 운항금지 조치 해제 등을 들어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도 185달러에서 26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가 최우선 추천 종목에 신규 편입한 캐피탈 원 파이낸셜 1.22% 상승했는데요. 디스커버 파이낸셜 인수에 따른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 전해드렸던 넷플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149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틀째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6월 말 오징어 게임 시즌3 그리고 하반기에 스트레인지 띵스 등 주요 인기작의 후속작 공개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모멘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Y가 1.83% 상승했습니다. 어제 거의 유일하게 아시아 증시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뉴욕 증시에도 반영이 되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XBI 2.55% 상승했습니다. 지금 ASCO 미 종양학회 학술대회와 함께 이 제약업체와 바이오업체들 간의 인수합병 또 제휴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이 6.56% 상승했습니다. 오늘 금값이 급등한 가운데 은값은 5%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군의 뉴욕 증시 브리핑. 자, 오늘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 권리 행사하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권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이브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